메릴랜드의 한 지역 신문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신문사 기자와 직원 등 5명이 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뉴욕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할 경우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 전망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에 미 전국에서 약 4,690만 명이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범법 이민자들에 대해 법정 심리를 중단하고 비디오 컨퍼런스로 대치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메릴랜드의 한 지역 신문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신문사 기자와 직원 등 5명이 숨졌습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최악의 총격 사건에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28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지역신문 캐피털 가제트의 편집국에 난입, 마구 총격을 가해 5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용의자는 38살의 제러드 라모스로 밝혀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연방 노동통계국에서 근무했던 라모스가 캐피털 가제트와 장기간 갈등 관계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7월 신문이 라모스가 고교 동창이었던 여성을 괴롭혔다가 90일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기사로 보도하면서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자신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자 라모스는 2012년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라모스가 해당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고 라모스는 항소했지만 2015년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그 사이 라모스는 2011년 11월부터 트위터에서 캐피털 가제트를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불만과 위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학교, 극장, 마트, 교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총격 사건이 잇따랐지만 언론사를 상대로 한 총격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으로 생이별했던 부모와 자식들의 상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에서 서로 떨어졌던 브라질 출신의 엄마와 9살 난 아들이 마침내 상봉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시카고 수용소에서 풀려난 9살 올리베라는 엄마를 다시 만난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Muito ruim, eu chorava quase todo dia e depois I cried almost every day when I wasn't with my mother. 멕시코를 떠나 뉴멕시코주로 넘어온 이들은 현재 망명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들 엄마와 아들은 곧 매사추세츠로 가서 가족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리디아는 직업을 찾고 아들은 학교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자녀가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는 많은 부모들은 언제 자신의 아이들과 재회할 수 있을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뉴욕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시에서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수백 명의 격리 수용된 어린이들을 위한 온정의 물결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할렘의 리버사이드 교회에는 엄청난 양의 옷가지, 갓난아이 규적이, 화장실 용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트럭에 물품들을 실어 올리고 분배하면서 부모와 어린아이들을 격리시킨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I just feel bad for these kids and the families, and I would never want that to happen to my own child, and they need it. So. 뉴욕 시민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기부 행렬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족 격리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 뉴욕시 할렘에서는 수백 명의 아동들이 부모를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할 경우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의회는 28일 쓰레기 불법 투기 벌금 인상안을 골자로 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업용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최대 18,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현행 4,000달러보다 4배 이상 인상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운전 중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 벌금은 200달러로 현행보다 2배 인상됩니다. 이 밖에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릴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벌금은 75달러로 그대로지만 두 번째부터는 현행 25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에 가족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미 자동차연합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인 7월 3일부터 8일 미 전국에서 약 4,690만 명이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교통수단 유형별로 보면 3,970만 명이 자동차로 여행을 떠나면서 전년 대비 5.1%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항공 여행객 수는 376만 명으로 7.9%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며 기차나 버스, 배를 통한 여행객도 350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5.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전미 자동차연합은 독립기념일 주간 동안 7월 3일 화요일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0층 건물로 신축되는 플러싱 주상복합 건물 원플러싱이 서민아파트 입주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피터구 뉴욕시 의원은 신청 마감이 오는 8월 28일이며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 예정일은 내년 1월이라고 전했습니다. 원플러싱 프로젝트 건물 1층에는 소매점과 같은 상업용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며 이 커뮤니티 시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하에는 156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건설됩니다. 학과 성적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스크린 제도가 인종분리 현상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타운홀 미팅에서 한 학부모의 스크린 제도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립고등학교가 어떠한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학부모는 공립학교의 인종분리 현상을 해소하려면 뉴욕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스크린 제도 개혁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크린 제도의 공정성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브루클린 15학군의 경우 주민공청회에서 스크린 제도 폐지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전체 830여 개 중고교 가운데 20%가량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결집을 목표로 하는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됩니다. 풀뿌리 컨퍼런스는 각 지역에서 미주 동포의 권리 향상과 이익 증진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함께 진행합니다. 컨퍼런스는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연방 의원들의 참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소 20여 개 주에서 500명 이상의 한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행사에는 여지연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강연을 할 예정이며 둘째 날에는 연방의회를 방문해 의원들을 만나고 각 주에서 참여한 한인 주 의원들과 토론회도 열립니다. 한편 풀뿌리 컨퍼런스의 뉴욕 뉴저지 지역 대회는 지난 5월 25일 치러진 바 있습니다. 연방이민 세관단속국이 28일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범법 이민자들에 대해 법정 심리를 중단하고 이민구치소에서 비디오 컨퍼런스로 진행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법원 앞에서 범법 이민자 집중 단속을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리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무집행을 위한 조치라는 게 이민국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구치소에 있는 이민자들의 변호사 접견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변호사를 접견할 기회는 이민법원 심리가 잡힌 날밖에 없는데 이민자들의 법정 출두를 막음으로써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가속화됨에도 불구하고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은 당분간 이민법원 법정 심리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포함한 스페이스X 로켓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간 우주 탐사 로켓 스페이스 X 로켓이 오늘 이른 아침 힘차게 우주로 다시 날았습니다. 약 6,000파운드의 화물에는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시도는 결국 인간이 로켓을 타고 우주여행을 떠난 뒤 무사히 귀환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의 일부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로켓은 2달 전에 지구로 귀환한 것으로 재활용 로켓입니다. 스페이스 X 로켓은 다음 주 월요일 우주 정거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6월 2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 화요일 뉴저지 경찰은 뉴욕 자이언츠의 코너백 제노리스 제켄스의 자택에서 한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버겐 카운티 경찰청은 25살의 루즈벨트 레네의 시신이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북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페어론 제켄스의 자택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고 바닥을 통해 종이봉투들이 늘어져 있었고 그 봉투들은 시신이 발견된 곳까지 이어져 있었다며 사망 원인과 증거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망한 르네는 제켄스의 친구 가족으로 알려졌습니다. 롱아일랜드 경찰은 자신의 어머니를 차에 매달고 끌고 다닌 샤키 민터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5살의 민터는 어머니가 자동차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하자 차도에서 어머니와 논쟁을 벌이고 결국 자신의 차량 뒷문에 어머니를 매달아 끌고 다녔다는 겁니다. 42세의 어머니는 다발성 상해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민터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 브롱스에서 15세 소년을 살해하고 10대 소녀를 고속도로에서 폭행한 사건으로 8명의 갱단을 체포한 뉴욕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혹시 모를 폭력 사태를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트리니타리오스 갱단의 주요 지역 담당인 48경찰서는 최고의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롱스에서 살인 사건은 올해에만 9건으로 작년 대비 125%가 증가했습니다. 재외한인사회연구소가 한국 전통복식의 현대적 해석과 활용을 주제로 제42차 정기 세미나를 엽니다. 오는 7월 11일 오후 6시 40분부터 플로싱의 글로벌 리더십 재단 강당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재외한인사회연구소 방문 교수인 이은진 교수가 강연합니다. 피터구 뉴욕시 의원과 뉴욕 매치는 지난 23일 퀸즈 플러싱 소재 매치 홈구장인 시티필드에서 어린이 우수 독후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에 PS163 초등학교의 수잔 배양 등 8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전했습니다. LA에 본사를 둔 커피빈 & 트리프가 뉴욕 시장에 재도전합니다. 28일 언론들에 따르면 커피빈은 향후 10년간 뉴욕에 100개 매장을 열며 미국 최대 커피 시장인 뉴욕 시장에 진출하며 첫 매장은 올해 맨해튼에 엽니다. 플러싱에서 종합건강센터를 운영하는 한인의사를 비롯해 의료업계 종사자 10여 명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연방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연방검찰 동부지검은 28일 김용준 씨 등 의사 5명과 메디컬 클리닉 오너, 응급차량 업체 오너 등 의료업계 종사자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종교계 스펙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주최 2018 호산나 전도대회가 지난 22일에서 24일 티넥에 있는 한소망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신촌 성결교회의 이정익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이번 전도대회를 이끌었습니다. 미 동부 국제기약 대책기구가 27일 새소망 승리교회 6월 정기 예배에서 해외 결연 아동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10월 1일에서 5일 떠나는 과테말라 단기 선교 참가자 모집과 11월 25일 열리는 후원자의 밤 행사 준비 등도 점검했습니다. 뉴저지 방주교회가 24일 TLC 요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TLC는 사랑과 돌봄을 앞세운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이며 이날 교인들은 50분간 요리 실력을 뽐내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뉴욕 장로교회의 제5대 담임 목사에 김학진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3년간의 담임 목사 장기 공석 사태를 벗어난 교회가 이날 드린 감사 예배에서 김 목사는 사랑이 많은 목사,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목회 사역을 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